문제 정의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 이것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보았을 때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하려는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정말 풀려고 하는 문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놓인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의사결정자들이 누구인지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할 기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를 정의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정의하는 과정은 대부분 혼자서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백업 플랫폼에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선과 사회적 투자 같은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툴들과 방법론에서 무엇이 더해져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놓인 맥락과 의사결정자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큰 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돈은 자본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자본시장의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이 과연 그 의사결정자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자본시장의 돈은 대리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인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까요? 저는 거기에 임팩트라는 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선호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보호해야 되는, 수익성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만일 사회적 차원으로 이것을 넘어간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돈을 대리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임팩트라는 말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방식의 효과를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느냐가 바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그런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정의에서 미스되는 것은 사실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행동이 어떤 목표에 막연하게 가닿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가려고 하는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출발을 하면서 한 단계씩 되짚어 가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정의가 탄생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조금 더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정렬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문제 정의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고 실제 행동의 방향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업 플랫폼에서 축적될 사회적인 문제의 정의는 그냥 하나의 정의된 문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들이 출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카이빙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향한 행동들의 가장 현재 진행형의 아카이빙이고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